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온주밀감류 특약 부분 볼게요. 특약은 동상해 특약이 있고 추가 보장,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 있죠. 나무 손해보장은 다 똑같기 때문에 무화과에서 한꺼번에 그냥 좀 보겠습니다. 동상해 과실손해조사, 물론 특약 가입 안 한 농가는 전혀 해당이 없겠지만 특약을 가입했다 생각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름만 특약이고 하나의 연장선에 있는 보험금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수확기 동상해로 사고 접수된 농지, 보상하는 재해 자조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종합위험에서 동상해의 정의, 그것도 아니죠. 네, 담보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사 시기, 사고 접수 즉시 여러 차례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이런 순서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 여기 있네요. 그런 피해인지 다시 한번 심사하고, 마찬가지로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조수표를 표본조수를 산정하는데 최소 2주 이상은 해라. 품목별 표본조수표보다 다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최소 표본조수 3, 2, 2. 자, 이제부터는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였구나 이렇게 인식하시고, 어떻게 수확하나 봤더니 수확기에는 표본주에 주지별, 아주지, 즉 원가지별, 버금가지의 과실을 수확했죠. 이제 표본주에 동서남북 4곳의 가지. 다르죠? 네. 동서남북 4개의 가지. 표본주 2개 하면 8가지 조사하겠죠? 첫 번째, 기수학 과실을 조사하래요. 기수학 과실. 그렇죠? 보장 기간, 보장 개시일이 어떻게 되죠? 판매 개시년도 12월 21일부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는 수확 개시 후 동상해 과실손해 보장 돼 있지만 수확 개시는 이미 한참 전에 됐겠죠. 네. 수확기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수확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테니 기수학 과실수가 있을 거예요. 수확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네, 여러분은 무조건 37% 진행됐구나. 37% 진행되고 그 이후에 이 특약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세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보고요. 자, 기수학한 과실수를 조사를 했더니 공간이 네. 예를 들어서 기수학 과실수가 70개. 그리고 나머지 가지에 착과되어 있는 과실수를 수확하래요. 착과수.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착과수가 봤더니 30개로 할까? 30개. 착과수. 남아있는 게 30개. 자, 이 30개의 구성이 정상과실, 그리고 피해과실인데 피해과실이 80, 그리고 100%형 피해과실이에요. 이때 피해과실은 당연히 동상해로 인한 피해만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러면 착과수 30개가 이렇게 볼까요? 정상 10개, 그다음에 80% 피해형 10개, 100% 피해형 10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오케이. 자, 필요한 경우 절반 조사 가능하대요. 여러분 따로 정리해 놓고 계시죠? 절반 조사 가능한 것들. 네, 과수부터 제가 계속 적종부터 이런 거는 따로따로 정리해 놓으셔야지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공부하시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총 과실수가 그럼 몇 개죠? 총 과실수가 총 100개. 100개.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병충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병충해 등 예를 들어 이런 과실은 당연히 정상으로 분류해라. 여기 정상으로 분류해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모든 피해는 가지든 열매든 기준, 문의 피해인데 기준이 정상과 피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분류해라 이거는 분모에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5번 문장은 일단 잠시 후에 볼게요. 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과실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이 어떻게 될까요? 피해율 어떻게 될까요? 분모에 뭐가 올 거야? 저 여기 썼네. 분모, 기준, 정상 더하기 피해. 설마 여기에 70개 더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70개는 지금 창고에 있어요. 이 피해의 대상이 되는 과실만, 피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실만, 네. 정상 10개, 피해 과실수 20개. 오케이. 그다음에 피해 과실수 20개를 이제 피해 인정 개수를 더해야 되겠죠? 10 곱하기 0.8, 10 곱하기 1.0. 여러분, 미보상 비율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1 마이너스 미. 얘는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할 때는 미보상 비율 차감 전에 잠깐 우리 손가락 계산기 안 나가게 붙들고 이거 필요 없어요.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 피해율은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해요. 손해액에 한 번만 적용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과실손해 피해율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면 8개, 10개니까 나누기 30, 60%네요. 네, 60%. 이게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이에요. 미보상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이 과실손해 피해율이 아니라 손해액에 한 번만 적용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5번. 기수학 과실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 일단 여기까지. 기수학 과실 비율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죠? 기수학 과실 비율? 100개 중에 70개잖아요. 70%. 기수학 과실 비율. 네. 수학기 경과 비율보다, 수학기 경과 비율? 우리 수학기 잔존 비율 또는 자녀 수학량 비율 이런 건 아는데 수학기 경과 비율? 이건 처음 들어봐요. 네. 사실 이 5번 이 조사 5번 단계 이것을 적용한 문제 출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수학기 경과 비율을 어떻게 하라고 논금원 이론서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자, 100% 수학이 남아있어요. 이제 수학 하나도 안 했다 가정하고. 근데 지금 얼만큼을 수학이 진행됐어요. 얼만큼 수학이 진행됐어요. 몇 퍼센트? 그럼 남아있는 게 몇 퍼센트가 있겠죠. 다시 100% 수학량이 남아있는데 얼만큼 진행됐어요. 이게 수학기 경과 비율이죠. 뭐. 수학이 얼만큼 진행됐니? 진행된 비율. 그럼 얼만큼이 남아있겠죠. 이게 수학기 잔존 비율이죠. 우리 1과목에서 11회부터는 이제 바뀔 겁니다 라고 했던 이게 수학기 잔존 비율이죠. 뭐. 다시 얘기 드리면 이거 위치 바꾸면 되잖아요. 1 마이너스 얘가 이쪽으로 오면 잔존 비율이 경과 비율. 자, 잡으셨죠? 기수학 과실 비율, 수학기 경과 비율. 첫 번째 기수학 과실 비율, 총 과실수 분의 기수학 과실수. 오케이. 수학기 경과 비율, 1 마이너스 잔존 비율. 이게 수학기 경과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100%인데 남아있는 게 뭐 30%? 70% 수학이 진행됐겠지. 수학이 진행된 비율. 네. 두 개 잡으셨죠? 자, 그러면 기수학 과실 비율과 수학기 경과 비율을 비교했을 때 기수학 과실 비율이 현저히 큰 경우, 자, 요거 응용한 문제, 적용한 문제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 현저히의 기준이 없어요. 뭐 5%, 10%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에 제시될 수는 있겠죠. 5% 이상이면, 10% 이상이면 현저히 큰 것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런 경우 여기까지 그럼 내용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공간이 부족한데 이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좀 다 지우고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 70%가 기수학 과실 비율이에요. 기수학 과실 비율. 수학기 경과 비율이 나와야 돼요. 수학기 경과 비율은 1 마이너스 잔존 비율이니까 경과 비율. 잔존 비율 우리 1과목에서 우리 11회부터 이거 변경될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체크리스트 기억하시죠? 제가 아까 수학기 동상에 이미 어느 정도 수학이 진행된 시점에 이 보장 기간이 시작됩니다. 근데 37%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기억나시죠? 네. 자, 100에서 37% 진행된 시점. 그러니까 이게 이 수학기 동상에 특이하기 시작됐을 때 남은 양이에요. 63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37 수학 되고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특약이. 자, 이 중에 12월 달에는 63% 나머지 중에서 29%가 할당이 됩니다. 29%. 그럼 여러분 29%인데 12월 달 3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9 나누기 31 하면 0.9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온주밀감과 무화과의 수학기 잔존 비율에서의 차이점이 온주밀감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예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온주밀감은 또 공식을 다른 분이 만드셨나 봐요. 그냥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합니다. 이거 나누면 39일로 나누면 0.9가 돼요. 제가 하루에 12월 달에 0.9씩 수학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0.9 만약에 사고일자를 보장 첫 날짜 21일부터니까 21일 날 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잔존 비율이 63 마이너스 0.9 곱하기 21 하니까 44.1%가 나오네요. 수학기 잔존 비율이 44.1%. 이건 잔존 비율이에요, 여러분. 그럼 경과 비율은 몇 퍼센트? 1 마이너스 0.441 하니까 55.9%가 수학기 경과 비율이에요. 즉 100에서 55.9% 진행되니까 44.1%가 남아있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학기 경과 비율 이제 이것만 써볼게요. 이 잔존 비율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경과 비율이 55.9%. 자, 이 정도면은 차이가 어떤 거야? 70하고 55.9%면 현저히 큰 경우에 속하겠죠? 하지만 이건 문제에 정말 명확하게 조건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지금 몇 퍼센트 차이 있죠? 하면 14.1%나 차이 있어요. 14.1%가 커요. 기수학과실 비율이. 네. 자, 지금 5번 하는 거예요. 기수학과실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예요. 네. 근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니, 수학이 55.9%가 진행되는 시점이어야 해요. 지금 12월 21일 날 사고 난 거를 본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12월 21일에는 수학이 55.9% 진행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44.1% 잔여량이 남아있는 게 맞다. 합리적이다. 근데 왜 14.1%나 먼저가 아니죠. 빠른 속도로 수학이 진행됐지? 기수학과실 비율. 오케이? 네. 그러면 이만큼은 피해가 없으니까 수학을 한 거겠죠? 피해가 있는데 그대로 기수학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이만큼 피해가 없으니까 이만큼은 정상과실이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 차이에 해당하는 14.1%에 해당하는 과실수를 정상과실로 구분해라. 오케이? 자, 그러면 뭐의 14.1%예요? 아까 100개 중에 70개를 기수학한 거잖아요. 총과실수에. 총과실수에. 즉, 총과실수, 기수학과실수와 착과된 과실수, 정상 80%, 100% 분류했던 30개 더해가지고 총과실수 100개에 14.1%를 14
14.1개인데 우리 그냥 뭐 소점 지워버리고 14개를 정상으로 분류하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자, 정상으로 분류한다가 무슨 의미라고요? 정상으로 분류한다? 기준 또 하잖아요. 피해. 자, 이 기준은 정상 피해인데 정상으로 분류해라. 14개를 정상과실에 추가해라. 14개를 정상과실에 추가해라. 분모가 커지겠네요. 분모가 커지면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은 낮아지겠네요. 해볼까요? 아까 예시를 지웠지만 우리 총 30개였죠. 30개 중에 정상이 10개. 그 다음에 80% 피해형 10개. 그리고 100% 피해형 10개. 80% 피해형 10개 곱하기 0.8, 100% 10개 곱하기 1.0. 이거 맞았죠, 아까? 그쵸? 근데 여기에 이제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14개는 원래 지금 있어야 돼. 이 수학이 너무 이르게 진행된 거야. 이거예요. 이 나뭇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피해가 없는 거니까 수학했겠지. 정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14개가 추가가 되면 피해율이 어떻게 될까요? 18 나누기 44가 되죠. 30에 14 더하니까 44. 40.90%가 나옵니다. 아까 이 14개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18 나누기 30개였잖아요. 그쵸? 60%. 이건 뭐 계산 뭐 할 것도 없고, 네, 60%. 이해되시죠? 이 5번 문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과 비율에 대해서 계산식이 나와 있지 않고, 이 현저한의 의미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안 나온다고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죠. 근데 이거는 나온다면 가장 감귤에서 극상 난이도겠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미보상 비율 조사. 이거로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는 끝이에요. 끝. 예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 우리가 수학 전과 수학기 피해율은 기준분의 피해과실수, 이 피해과실수의 분류가 달랐고 여기에 1, -미, 차감 전과 차감 후 각각 필요했죠. 근데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은 아예 1, -미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동상의 손해액에서 한꺼번에 차감하기 때문에. 네. 예, 6번. 동서남북 4곳에 4가지 과실수를 봤는데 기수학이 40개, 착과 60개. 이 착과 60개를 봤더니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80%, 100% 정상. 총 과실수 100개. 그럼 여러분 기수학 비율 100개 중에 40개니까 40%. 나오겠죠? 네.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를 볼까요? 지금 뭐 분모는 다 이 조사, 이 분류, 과실 분류의 대상이 되는 총 과실수 20 곱하기 0.8, 30 곱하기 1.0, 76.6%. 자, 그런데 만약에 수학기 잔존 비율이 90%라면 여러분 사실상 수학기 잔존 비율은 90이 안 나와요. 100-37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하루 21을 적용하면 아까 제가 위에서 예시를 든 44.1%가 가장 높은 잔존 비율이겠죠. 근데 이건 우리 이해를 위해서. 네. 실제 안 나오는데요 막 이러시지 마시고 이해를 위한 그냥 수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잔존이 90이면 10만큼 진행됐겠네. 30이나 크죠? 30이나 크죠? 기수학 비율이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크죠? 네. 그러면 총 과실수 100개의 30%를 정상으로 추가해라. 그럼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이 결과적으로 30개, 정상 30개가 추가. 그럼 과실손해 피해율이 76.66%에서 51.11%로. 이해되시죠? 네. 이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는 끝났는데 보험금 산정 보겠습니다. 보험금 산정. 우리 지난 시간에 보통약관 하면서 이 밑에 예시는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피해율 적용 연습이니까 미보상 차감 전후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 똑같이 손자예요. 손해액은 가입금액에서 기사고 피해율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해서 차감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예요. 기사고 피해율이 뭔가 봤더니 우리 보통약관에서 계속 미보상 반영 전후, 반영 전 주계약 비율. 근데 문제 어딘가에 살며시 이전 사고 동상의 과실손해 비율 제시가 되면 추가하셔야 됩니다.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조사잖아요. 여러 차례 가능하죠. 네. 미보상 비율 반영 전 주계약 비율 얘는 어차피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둘 다 미보상 비율 반영 전. 감귤은 결국 미보상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어려운 거 없어요. 왜 반영 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왜 반영 전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금액 계산하는데 중복 차감하면 안 되더라. 자, 그럼 이 의미가 뭐였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의미가 기사고 피해율을 반영한 손해액을 차감한 남은 자녀 가입금액에 사실 기발생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잔존 보험 가입금액이라는 용어는 안 쓸게요. 그냥 자녀 남은 보험 가입금액에 이걸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사고 발생일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양 중 피해가 발생하겠죠? 이거 적용 안 하면 모든 양에 다 피해가 있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죠. 창고에 피해 없이 있는 거에도 피해를 인정하는 셈이 돼버려요. 수확기 잔존 비율. 그리고 동상의 피해율을 적용하는데 동상의 피해율은 아까처럼 기수학 과실 비율, 경과 비율, 현저히 큰 경우만 살짝 신경 쓰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자, 잔존 비율. 우리 1과목에서도 했었지만, 네. 항상 체크. 이거 25년도 농금원 이론서 기준이에요. 이렇게 변경될 예정인데, 그래도 항상 확인하는 습관. 25년도에 3, 4월에 농금원 이론서 나온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했었죠. 일단 12월 21일에 37%가 수확이 진행됐다. 끝났다. 그 이후에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나머지 63%를 이렇게 12월에 29, 1월에 26, 2월에 8% 할당돼 있다. 그리고 12월에 31일, 1월에 31일, 2월에 28일로 나눠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암기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무화과의 수확기 잔존 비율과 막 헷갈리세요. 그러면 37, 12월 20일이니까 아니 21일 날 감귤 그 전에 우리 한참 사 먹잖아요. 그쵸? 아 37만큼 진행됐고 나머지 63을 29, 26, 8 무화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손해액은 이렇게 남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요. 공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부담금 뭐 절대값 전혀 겁먹을 거 없었죠? 자, 주계약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크다면 예를 들어 주계약 비율이 30%, 자기부담 비율이 20%라면 마이너스 하면 10%잖아요. 숫자라면 0.1. 0과 0.1과 0이 작잖아요. 미니멈. 최소값. 작은 0을 곱하면 가입금액 곱하면 자기부담금은 없다. 즉 주계약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의 자기부담금은 없다. 자, 근데 이건 무슨 케이스라고요? 이거 무슨 케이스? 주계약에서 30%나 손해가 발생했는데 자기 20% 차감하고 보험금은 얼마 나왔어요? 10%에 나왔겠죠. 주계약에서 10% 보험금이 나왔어요. 자기는 다 차감됐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반대 케이스는요. 주계약에서 20% 피해 봤는데 자기가 10%래요. 아니, 자기가 30%래요. 40%까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더 커요. 그럼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이 더 작으니까 가입금액이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나오겠죠? 부호 떼버리면 절대값, 자기부담금이 나옵니다. 즉 주계약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작은 경우에만 동상의 득약이 자기부담금이 있다. 이건 뭐예요? 20%나 주계약 보통약관에서 손해가 계산됐지만 자기가 30%나 되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이 안 됐겠죠. 그럼 자기는 10% 남았죠? 그 10%에 대해서 보험금 동상의 특약에서 차감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만 특약이지 사실상 하나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네. 이해 한번 볼까요? 네. 동상의 사고 접수됐어요. 네. 지체 없이 가서 조사했어요. 가입 첫 1,000만 원, 자기 20%, 보통약관 과실손해 조사 피해율, 조사 피해율이 아니라 미보상 비율 차감한 피해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조사 피해율, 미보상 비율 반영 전 조사 피해율을 우리끼리 그냥 구분하기, 과실손해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하는 얘기예요. 59.39%. 그다음에 미보상이 10%가 있었대요. 네. 미보상 비율 반영 후네요. 반영 전이 필요하죠? 반영 전. 1 마이너스 미보상 나누면 됩니다. 소수점 때문에 살짝 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습관 들이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응급처치.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를 했는데 이전 동상의 피해율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기사고 피해율은 얘로 끝나요. 미보상 반영 전 주계약 피해율. 자, 사고일자가 1월 10일이네요. 1월 10일. 잔존 비율 나와야 되겠죠. 네. 잔존 비율. 네. 잔존 비율 계산해 볼까요? 여기 있네요. 네. 100에서 66을 왜 빼요? 우리 37 수학이 진행된 상황에서 12월에 29, 66을 이미 수학한 거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1월 달에는 100 마이너스 66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0.8에 지금 10일 날 사고 났으니까 사고일자만 딱 대입하면 1월 10일 기준으로 26%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손해액은 잔여 가입금액.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세요. 보험금 빼는 게 아니라는 거. 기사고 피해율, 기사고 피해율. 이전 사고 동상에 있으면 추가하시고. 그리고 이걸 한도로 남아있는 양 중 동상의 피해율, 미보상 차감하고 손해액. 그럼 여기서 벌써 59.39% 피해 받는데 자기가 20%래요. 자기는 다 차감됐네요. 이건 계산 하나마나. 만약에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자기 부담금 0 해도 돼요. 네. 여기서 우리가 파악했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줄이는데 항상 물론 바람직한 거는 다 쓰시는 게 좋죠. 좋죠.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최근 2, 3년 동안의 시험 트렌드처럼 문제 개수를 막 늘려놓잖아요. 그러면 뭐 따질 시간도 없어요. 진짜 손가락이 쥐나게 막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 네. 그럼 보험금은 동상의 특약 보험금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보통약관하고 동상해하고 결론은 뭐예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피해율 구분만 잘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 있어요. 추가 보장. 추가 보장은 별도 뭐 할 얘기가 없지만 추가 보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약 가입하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하고 같은 거죠. 가입 금액 한도를 지급하는데 주계약 피해율의 10% 똑같습니다. 자, 이 주계약 피해율이 본문 기준으로는 수학기 것만 나올 것이고 별표 9 기준으로 하면 수학 전 사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그 피해율. 오케이. 자, 여러분 원주밀감 굉장히 헷갈리시겠지만 정리. 원주밀감 최종 정리. 원주밀감이 나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계속 좀 삐끄덕거리는 게 있어요. 근데 출제자들이 좀 좋아합니다. 첫 번째, 보통약관. 보통약관인데 원주밀감은 주계약이라는 용어로 많이 이론서에 나오고 있죠. 네. 수학 전에 사고 나면 조사하죠. 심지어 여러 번 조사할 수 있어요. 최종 수학 전 과실손해 피해율, 분모에 이전 100% 피해형, 금차 100% 피해형, 그다음에 정상 과실수, 같은 표본주를 조사하기 때문에 기준 과실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러면 기준은 정상 더하기 피해, 항상 기억하세요. 피해 과실 유형이 100%만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 스탑, 그리고 1 마이너스 미 차감.
수학기 사고 안 나면 얘가 곧 주계약 피해율. 수학기 사고 안 나도 반영 전은 기사고 피해율이 쓰인다. 동상의 특이하게 기사고 피해율. 수학기 사고 난 경우에도 반영 전이 있어야지. 조사 피해율이 있어야지. 이 형태로 최종 주계약 피해율 계산 가능합니다. 수학기 조사 피해율까지. 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공식에 미보상 비율이 있다? 아니면 피해율이 2개 이상이다? 한 번만 차감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수학기 피해율 똑같아요. 기준과실수분의 피해과실수인데 등급을 나누죠? 등급 내, 등급 외, 등급 외는 50%만. 여기서 스탑. 조사 피해율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1 마이너스 미 하는 거예요. 수학 전에 사고 없으면 얘가 곧 주계약 피해율. 수학 전에 사고 났다? 그럼 이 조사 피해율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주계약 피해율. 네. 또 수학 전에 사고 없는 경우도 미보상 반영 전 조사 피해율은 동상의 기사고 피해율로 쓰이겠죠. 기사고 피해율. 수학 전 사고 없다면. 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조사 피해율, 조사 피해율, 조사 피해율, 수학 전, 수학기, 그리고 미보상은 보통약관 기간 중 최대값. 이게 주계약 피해율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주계약 피해율. 수학 전, 수학기 전부 사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보상 반영 전 동상의 기사고 피해율, 기사고 피해율. 자, 특별약관. 특별약관은 2개가 있지만 나무특약 빼놓고 과실에 해당하는 건 2개가 있지만 동상의 손해액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 이게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기사고 피해율, 미보상 반영 전 주계약 피해율. 이전 동상해가 있다면 동상해 피해율 합치고요. 그런 문제는 나오기 쉽진 않은데 동상해 사고마다 보험금을 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전 동상해 피해율까지 적용해서 손해액을 구하잖아요. 즉 손해액 하나, 자기부담금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손해액을 기사고 피해율이 다 다를 테니 손해액이 동상해마다 다 산정이 되겠죠. 네. 그걸 다 합산해서 자기부담금을 한 번만 차감하는구나. 그런 문제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론서에 뭐 그런 경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오케이. 곱하기 남아있는 양 중에 잔존 비율 암기하셔야 되고 동상해 피해율 가장 어렵게 나온다면 기사고 피해율이 기수학 과실 비율이 경과 비율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미보상 차감 전 왜 여기서 차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주계약 단계에서 이미 결정이 나죠. 네. 가입금액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 손해액.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금 차감. 여기도 손해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하지만 자기부담금은 2단계에서 결정 나고요. 운주밀감은 미보상 반영과 그 다음에 피해율 구분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드렸듯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그 정의 몇 %형으로 제시가 안 되고 뭐 과피 표면적에 뭐 25% 피해가 있는 경우 막 이런 거 제시되면 그걸 파악하는 연습하시는 거. 네. 신경 좀 쓰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복분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